무등산 자락에 있는 강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입니다. 소호명가로 이름난 울림지에서 오늘 시사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고 그 뒤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제는 문화의 힘, 문화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강주에서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임동호 위원장님이십니다. 강주시의회 문화수도 특별위원장님입니다. 우리 임동호 위원장님은 교육자 그리고 서예가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김인천 계장님이십니다. 강주시 문화예술진흥 담당 계장님으로 계시고 또 문화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정진상 회장님이십니다. 장애인 문화협회장 그리고 장애인 문화방송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오재 실장님입니다. 강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사 편집국장 그리고 김대중 평전을 지은 아주 문화에서 원로들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동호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진행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2002년도에 시작이 돼서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모두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007년에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뒷받침하였으며 2008년에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미래의 문화 수도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도청 별관의 보존 방식으로 인해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9년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현재까지 문화전당 추진 상황은 약 36%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골조공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로 그 웅장한 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는 4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 문화교류 중심도시이자 세계 문화교류 중심도시로서 빛을 비추는 도시. 둘째는 미래 문화경제 도시로서 빛에 물든 도시. 셋째는 지속가능 예술 도시로서 빛을 담는 도시. 넷째는 인권문화 창도 도시로서 빛을 빚는 도시.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대 문화권을 지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아 문화예술산업 특화지구 조성과 아시아 인권노드 조성을 위한 아시아 인권문화권 지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역사마을 조성과 사직 국제문화교류 타운 조성을 위한 아시아 문화교류권 지정입니다. 세 번째는 광아트 산업 특화지구 조성과 창조문화공간 프로젝트 조성을 위한 아시아 신과학권 지정입니다. 네 번째는 거싸움 브랜드 개발 및 아시아 전승놀이 테마파크 조성, 도작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아시아 전승문화권 지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문화 특성화 사업과 에듀파크 조성을 위한 미래 교육문화권 지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강주 둘레 문화생태 입단길 조성과 무등산권역 브랜드 사업을 위한 생태환경 보존권 지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시아 아트밸리 조성과 아시아 아크로드 구축 사업을 위한 시각 미디어 문화권 지정 등은 강주시 전체가
문화수도에 걸맞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이상 강화를 통해 아시아 문화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와 포럼을 개최 유치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예술 진흥 및 문화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 문화관 건립이나 국제 아트페어 등을 개최하고, 세 번째, 문화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CGI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네 번째, 문화산업 투자진흥기구를 지정하여 강주가 문화산업 메카로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여 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조성 계획에 따라 아시아 문화수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더라도 본 전당을 가동할 수 있는 부수적인 7대 문화권 사업이 잘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어 결코 낚아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그 기대 효과 또한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통한 도심 경제의 활성화, 에듀컬처 콘텐츠 사업과 문화 콘텐츠 사업을 통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아시아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국내의 고급 전문 인력을 유입하고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국내 산업을 유입하여 미래의 평화아시아를 위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활성화 및 새로운 문화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수준의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 창출 및 문화발전 이정표를 마련하며 아시아 문화허브 도시로 구현하여 아시아를 통해 세계를 비추는 빛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주가 아시아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국 강소성 위험성이라는 도시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큰 볼거리는 없지만은 기아 자동차가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높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축사 한마디 해주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강주같이 큰 도시가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기아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 기아라는 말은 일어날 기자에다가 아시아 아자가 있기 때문에 강주가 기아 자동차가 지금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데 그 덕에 될 것 같다 보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김인천 계장님, 임동호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수도 특별위원회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임동호 위원님께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건립 관련돼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셨는데, 사실 이 국가 사업이 5조 3천억 규모의 대단히 사업입니다. 이 5조 3천억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규모보다는 약 1.2배 정도 크기로 지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문화전당이 될 걸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백인 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인 포럼은 우리 시민들이 이 문화전당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함께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백인 포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백인 포럼 중에서
또 10분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으로 있는데요. 거기 지금 위원장이 고은 그 시인 그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 포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그런 내용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정말 북적사고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문화전당이 정말 잘 지어져서 7대 문화권 사업과 같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7대 문화권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정말 그걸 더 털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만 좀 많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함께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프랑스 폼피도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80% 정도 지원을 해준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 박오재 실장님은 강주문화재단 특히 신문사 그 편집국장을 해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업도 시민사회에서 어떤 동력이 일고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으면 그 거대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또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문화적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청사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백인 포럼이 만들어지고 20년까지 뭐 5조 3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강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고 그 동력으로 강주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가슴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과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사업과 시민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어떤 그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인드 네트워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시아 개발원이 만들어졌는데, 시민들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야, 아시아 개발원이 뭐 하는 곳이냐? 왜 문화 전당인데 또 개발원이 만들어지느냐? 이 정도의 인식 수준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제일 직접적인 책임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에 있겠지만, 시민사회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 그 강주시 시민사회가 광역협의체 같은 걸 진짜 빨리 구성해가지고, 백인 포럼이라는 헤드쿼터적 조직도 중요하지만 시민조직이 특히 2014년 전당 개관을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2014년을 준비하는 활발한 어떤 시민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앞전에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같이 한 동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획 따로, 시민들 따로 이러한 프로젝트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운동 가지고는 목표 달성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기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시에서 그러한 그 계획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개관되고 어느 정도의 문화 관광 수요가 발생하리라 하지만 인근에 있는 동구의 현실을 두고 보자면 제대로 된 민박촌 하나가 없거든요. 물론 특급 호텔은 뭐 놔두더라도 2014년은 그 눈앞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강주는 뭐 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할 것 없이 2014년 어떤 강주 같이 한 체제를 지금부터 좀 정말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정진삼 장애인문화협회장 상당히 그 긍정적이고 아주 유머스러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래도 한 말씀. 예. 저도 그 국립 아시아 전당이라면 이거는 뭐 광주만의 어떤
문화전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문화 쪽에 관련을 장애인 문화 쪽에 관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는데 그런 이제 큰 전당이 들어서는데 오죽 장애인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로서 직접 좀 참여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떤 장인의 그 문화를 컨텐츠를 그쪽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저희들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늘에서 한번 더 찾아보고 해가지고 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즘 그 한류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한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있는 것은 또 봐서는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있지만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좀 키도 크고 좀 잘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언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는 발음이 적기 때문에 그 받침 있는 발음을 사실 못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자재로 발음된 것도 하나의 좋은 문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성과 및 주요 목표에 대해서 우리 김인천 계장님께서 이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 강주시의 그 문화예술 그 정책의 그 비전과 목표는 그 시민과 소통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멋들어지고 창조적인 문화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그 주요 성과와 저희 4대 역점 추진 사업으로는 첫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구성 사업을 통해서 아시아나 유럽, 미주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문화 허브 도시를 조성하고 두 번째로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과 예술 기능을 육성하고 세 번째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와 도시 브랜드 공연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의 요건 속에서 문화도시를 어떻게 역량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역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문화허브 도시 핵심 조성 사업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골격이 전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셨던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6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날 문화전당 그 탐방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만 해주신다면은 이 내부를 우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그 예술진흥 육성 방안은 거는 문화전당 재방 기능과 긴밀히 연계해서 문화권별 기능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함입니다. 시민의 그 창조적인 문화활동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 강주문화재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그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왔던 지역 축제를 도시 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5 강주로 통합 브랜드해서 국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전당 인근에 있는 예술의 거리를 그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와 문화수도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이론의 그 14년까지 아시아 아트 옥션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주 비엔날레하고 강주 국제 아트 페어 이런 국제적 미술 행사와 연계해서 문화 전당과 연계하다 보면은
문화 전당에 오신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장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 문화를 교류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런 그 다양한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저희들이 중해공원 일대를 관광 명소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구 의제로 이론을 아시아 아트컬처 파크로 조성해서 아시아 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창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 서구청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지역 작가하고 국내 작가, 아시아 작가들을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그 빛고울 문학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박용철 씨라니까 김현성 씨 이런 분들을 시대별로 조명하고 이런 그 전시할 수 있는 빛고울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주시가 그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하고 브랜드 공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의 그 삶의 질 향상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 행사라든지 창작 활동 지원, 전통문화 발굴, 미술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대표하는 국제미술 행사인 제9회 강주 비엔날레는 라운드 테이블을 주제로 해서 시민 참여형 비엔날레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비엔날레와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제3회 강주국제 아트페가 비엔날레 개최 이틀 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 교류 사업으로는 지난해 8월에 강주의 대표 공연인 자스민 강주가 세계적인 축제 에든버러에 가서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 역사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 별 5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도시 브랜드 공연을 위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작을 해서 7월 9일에 초연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연극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강주 시립극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즉 연극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시립극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문화예술인들과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축제 또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국제 행사가 금년에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드리면 6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전국 연극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아트 강주 12, 그 다음에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제9회 강주 비엔날레, 그리고 9월 중에 임방울 국악제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률성 국제음악제가 8월하고 10월 달에 양국 간의 교류 사업으로 공연할 계획이거든요. 가장 금년의 핵심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아리랑 축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문화도시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그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포럼이라든가 8월 달에 약 한 달간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 주간 행사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그 국악예술 강사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회장님께서 그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문화예술 전당 만드는 과정을 언제부터 건너고 그랬죠? 볼 수가 있다고. 금년 6월부터요. 제가 그 양자강 그 만드는 과정부터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공사를 딱 막아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양자강 막기 전에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간중간이 막는 과정을 전부 거기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문화전당을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좀 내다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든
그 시민들이 가서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것은 꼭 만들어준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임동호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에서 너무 우리 강원태 시장님께서 의욕이 차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스럽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도 어떤 점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다시 언급이 되냐면 예산 뒷받침되지 않고 하는데 보기 좋은 어떤 정책만 남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간혹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써 부수적인 여러 가지 그 집회개발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또 그러면서도 그와 아울러서 여기 있는 지금 각 연별로 계획되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는 시에서 감당보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완급을 좀 조절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전당 사업 내에 전번에도 제가 백인 포럼에서도 얘기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설 전시 공간이 전당 내에는 한 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발상이다 해서 추진토에서 지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가 우리 기장님 한번 체크하시고 참고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소통, 이것은 또 우리 박오재 실장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저 여기 오기 전까지도 어떤 예술가한테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나 제가 야단을 맞고 지원해 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지역문화예술가 창작활동은 한정된 재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어차피 지금 지혜가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통 예술가 지원 패러다임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공적 역할과 기능을 이루어지 않고 그저 창작을 지원해 주는 거죠. 프랑스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프랑스식의 어떤 순수한 지원 체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많은 미술하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이런 체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예술가를 지원하되 어떤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부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연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 어떤 예술가가 훌륭한 창작 프로그램을 제안할지라도, 일단 광주시청에 제안할지라도 시청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 그 광주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공적인 역할과 혹은 다문화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공공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방식이거든요. 최근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예산을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버려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으면 삭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각 도시 문화재단이나 문화센터들이 막 서둘러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거예요. 뭐 문화 프로그램, 다문화를 위한 연극 교실, 뭐 특히 그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같은 국립미술관은 인근에 있는 7개 내지 8개 공립학교를 예술교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지키고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가치에 공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연미식입니다. 지금 어떤 예술 지원할 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문과국의 그 문화예술 지원 헤드쿼터의 문화예술위원회의 그 시스템을 보면요,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갖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줘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국가공모사업에 한 2억 원짜리 예산을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 해서 다문화 사업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거나 안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맞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현 단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구조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실정으로 봤을 때 예술가들하고 물론 공감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강주에서 공적 역할과 기능의 가치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저는 제 입장입니다만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합니다. 강주가 어떤 창조도시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창의력이 바탕이 돼야 하고, 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의 주역인 이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문화예술 교육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최소한도 전국에서 강주는 다른 것은 몰라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만 전국에서 최고다, 아시아에서 최고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사실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교육청과 지자체, 기초단체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지금 주 5일 시대가 5일 수업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 각 부문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공통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에는 그 지원 사업이 시 관할에서 나왔다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바꿔졌거든요. 근데 저도 그 지원금을 좀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시에서 할 때는 좀 편하게 이게 감독도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뒤로 아주 복잡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아 이거 신청하지 말아라 신청해가지고 머리만 다 아프다. 이게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 신청을 안 해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 문화 분야에 될 때는 좀 모든 것이 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방 그 프랑스 이야기인데 사실은 피카소 같은 그 그림이 프랑스는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피카소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요새 산이라든가 루이비통 아주 유명한데 전부 한 분은 독일 사람, 한 분은 그 미국 뉴욕 이런 인물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정용훈 씨 같은 분도 지휘자로서 유명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활동은 사실은 프랑스 것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지역은 뭐 국적 불문하고 하여튼 문화예술인들은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박오재 실장님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좀 그 간섭을 좀 덜해가지고 지원금 줄 때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문화재단 나가지고 까다로움이 됐다는 제가 드린 말씀인데 아마 강 회장님이 그 전에 시청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우리 임동호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우리 지역 문화 창작 활동, 우리가 문화 도시로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도 그 교육청과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또 시청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문화도시는 5년, 10년 후에 문화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보면 20년, 30년, 40년 후에 그 문화도시가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활동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성인 위주 문화도시, 성인 위주 창작도시, 물론 성인들이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놔야만이 우리 애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식육청에 이런 얘기를 간혹합니다. 간혹이 아니라 연초면 앞으로 우리 20년, 30년 후에 주인공은 문화도시 주인공은 우리 애들이다.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어떤 문화도시를 하냐 계획서를 써서 내라고 제가 바꿔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창작활동 지금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해야만이 그 애들이
앞으로 이 우리 강주 문화도시를 지배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화활동에 대해서 예민하고 관심이 없는 것도 그런 것에 어려서부터 전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예민한 그런 경향이죠. 이것은 1, 2년이 아니라 수년을 계속해서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이 또 우리 정치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문화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실장님이나 시의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왜 우리 강주가 이렇게 지원금이 적느냐. 전국적으로 구매를 한번 이렇게 조사하고 가져오라 해서 제가 받아본 있고 합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시의 전국적으로도 지원금이 전체적인 면에서 지원금이 좀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자치적인 기금 조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활동, 창작활동이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그 지원금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섭외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이 시의회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예. 하면 시의회에서 김희정 계장님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예술 종합계획이라고 해갖고 5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지금 강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한 10월 정도 되면 그 내년도에 발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교육청에서 좀 그 참여율이 좀 높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초, 중,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시면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원이 좀 제가 교육청 말씀이 나와서 교육청 좀 칭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임 위원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루어진 일인데 최근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하던 사회인데 학교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문화적 대안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트 힐링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 폭력을 또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처음으로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의회에 교육위원으로 계신 분이 굉장히 지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고맙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는 그 예산을 좀 한 3배 정도 더 확보를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님 계신데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저기 우리 저도 좀 박사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 재단 쪽에 이제 시청에서 어떤 예산 그 기금 쪽의 예산은 재단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쪽은 사회단체로 그런 사업들은 전부 재단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게 적절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특정 이런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좀 장애인 쪽에 이런 어떤 여백을 좀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저희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문화재단 네, 운영도 조금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율성에 대해서 해보면 저는 조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빨리빨리 행동을 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지시만 전부 받다가 중간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하면 장애인 그 좀 별도로 좋은 감독을 하더라도 너무 시시콜콜한 감독은 없어야 더 편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맞아 한 가지 더
재단 쪽에 제가 좀 많이 오십시오 지금. 예. 그 시에 부탁을 제가 여기 오기 재단에 부탁을 여기 오기 30분 전에 저기 그런 전화 받고 왔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재단이 그 공원인가요? 거기가 원래 네. 시민회관이었나요? 그 광주공원 말씀. 광주공원이 체육관, 재단 지금 저기 구동 구동체육관이 체육관. 그걸 네. 리모델링해서 예, 했나요? 예, 예.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해서 문화예술가들도 쉽게 접근해서 창작 활동도 좀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우리 정진상 회장님께 또 하나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요즘 그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의 그 현실에 대해서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장애인 문화복지 이 장애인 문화복지라는 말이 문화하고 복지의 복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제가 봤을 때 이런 문화복지라는 얘기가 사회복지 얘기는 많이 나서 문화복지라는 얘기는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제가 박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라는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란 제 나름대로 정의하기는 문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있는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화적 서비스 정도 뭐 이 정도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이제 공유하는 문화를 장애인 문화복지 전체의 현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이런 데서 장애인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배제되어 있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런 우리 위원장님이나 시청, 뭐 재단 이렇게 나오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렇게 거론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지금 보면 헌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이런 조항들은 너무나도 행정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는 뒷받침은 좀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근거는 마련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 들어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좀 너무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게 혜택은 좀 많이 사회복지는 물론 이러니와 문화복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6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혜택은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 개념의 그쪽에서 지금 박사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문화복지 쪽에서 지금 문화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 근데 문화복지도 제가 그 마찬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진국 대회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갈수록 복지라는 것은 후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제도가 없는 때는 문화복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죠.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복지 측면에서 조금 그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기반이 닦여지니까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건 뭐입니까? 여유가 있어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문화복지가 장애인에게도 온 것이 아닌가 시대적으로.
나는 그래서 시대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기본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라는 게 사실 좀 문화란 무엇이냐 물어서 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어떤 문화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정화를 이뤄낸다. 자기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정화를 이뤄낸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소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문화에서 문화의 어떤 본연성 속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어떤 그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애인 문화복지라든지 다문화사회를 위한 문화복지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화바우처와 여행 바우처인데 저희 문화재단이 작년에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율이 높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그 강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에서 통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어떤 개방적인 자세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강주시나 문화재단의 어떤 헤드쿼터적인 있는 기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초단체단체, 문화원, 미술관, 작은 인프라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열린 시각으로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씀씩 이렇게 들어볼 시간이 되겠는데, 사실 문화가 일반 폭력보다 더 이길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그 외침이 말했어요. 소수민족들이 많이 뺏었는데 그 거란족인 요나라 사실은 그 거란족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화되어가지고 또 몽고족인 원나라도 중국을 뺏어 먹었지만은 거의 변방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됐고 또 만주족이 금나라하고 청나라를 이렇게 세웠지만은 지금 만주 마을이라든가 이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만주족이라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런 것인데 그건 중국의 그 문화가 이렇게 앞서갔기 때문에 안 했느냐. 한족 중심의 문화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살아갈 것인데 이건 이제 누가 문화가 앞서가냐에 따라서 지금 그 이기냐 지냐 이렇게 달렸는데 특히 이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는 이제 발상지가 강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임동호 위원장님 어떻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 강원택 시장님 부임하셔가지고 문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적의 환기를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했으라 봅니다만 시장 자체가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딴 어느 시장님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만 제가 한 두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마무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박 실장님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제가 물어보려다가 얘기를 받았습니다만 그 문화 바우처 사업 있죠. 예. 지금 그 성과와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자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문화재단의 사업을 평가를 했거든요. 저희가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문화사업 그 밖에도 저도 이 앞전에 시정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그 저상버스 운영에 관해서 지도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열심히 그런 면에서 지금 장애인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한 걸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주시라든가 담당자들이 그런 면에서 문화활동, 재반, 정책과 기획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고 앞으로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 김인천 계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부터 강주시가 그 예양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분들이 광주시를 방문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예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하나뿐인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타 도시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님을 문화시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데, 강훈태 시장님은 우리 시를 문화로서 밥 먹고 사는 도시,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곧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모든 그 시정의 그 가치 기준을 시장님이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 구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오재 실장. 네, 우리가 지금 통상 자신과 지나치게 가깝게 있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는 굉장한 지금 문화적 재부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 비엔날레는 국제 비엔날레 손색 없는 행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또 우리 눈앞에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 7대 문화권이 형성될 것이고, 양림동은 역사마을로 개발되고 있고, 무등산 문화권, 전통 문화권, 또 세계적 그 건축의 거장들이 광주시까지 세우는 광주 도심폴리가 작년에 11개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건립돼 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가깝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들 기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관광 전문가이신 강회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광주가 세계인들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광주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들고 이런 것들 탐방하면서 광주에 머물면서, 그래서 그게 결국 광주의 프로 축적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하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정집장 회장. 예. 저는 저희 장애인 문화방송국 NDTV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NDTV 우리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문화방송국이라고 이렇게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획으로 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강 박사님 모시고, 이원 대장님, 실장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토크쇼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NDTV 장애인 문화방송국 개국 기념 이런 토크쇼입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장애인 문화방송국이 개국한 것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참여, 이런 큰 뜻이 있고요. 또 이제 숨겨진 장애인들 예술의 길을 이렇게 널리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개국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청 회장님 금방 말씀한 대로 광주를 예향이라고 부른 것도 뭐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불러주고 있고, 또 광주 문화중심 도시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외국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 얼마 많이 오지 않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한번 놀러 가봤습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옛날과 다르게 엄청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좀 외국 사람이 좀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지역은 중국과 관련된 그 중국인들이 보면은 아주 놀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집을 제가 15년 전에 중국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어요. 이 집을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런데 하룻밤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울림제가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광주 향도를 가서 보여주니까 또 유교를 보는 거예요. 공자, 맹자, 증자, 자사 이런 사람을 모셔놓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명륜당이라고 주의 선생이 쓰는 글씨를 보고 전부 사진 찍고, 야,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구나.
또 정윤석 선생 피를 보고 정윤석 생각 여기를 보고 감동을 또 해요. 요새 지금 중국에서 온 분들은 전부 거기를 지금 들려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독립 기념관이 지금 일고 옆에 있는데, 이건 일고 그 동창회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일고 동창회 것이 아니고 강주시 것입니다. 그죠? 거기 관리를 좀 더 우리 위원장님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 지역이 항일운동의 근거지라는 게 깜짝 놀라요. 이거 중국 분들이.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이렇게 오고. 지금 운천 저수지를 서구에 있기 때문에 호수를 운천 저수지라 하지 말고 서호로 하자. 또 중국의 유명한 항주에 서호도 있고 그래서 발맞춰 가자 해서 서호로 명명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그 서호라고 했다고 해서 많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이 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역이 발전되고 또 국제도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강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마음을 갖고 이걸로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